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영문 독해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영문 독해는 주로 경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in this pitch dark 했습니다. in this pitch dark view of things죠. view는 이제 관점이고요. 그리고 pitch가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듣죠. EPL이나 보면은 피치에 등장했다 이렇게 하죠, 그죠? 본래 의미는 선수들이 이게 뛰는 운동장, 그라운드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만은 쌤 어릴 때 보면 어떤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지을 때 밖에 보면 새까맣게 콜타르 같이 이렇게 막 발라놓은 거 있습니다. 새까맣게요. 네, 그걸 또 피치를 합니다. 그래서 피치 다크로 하면은 extremely dark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새까만 이런 의미. 근데 새까만 관점입니다. 지금 in view of 이래가지고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래 되는데 여기서는 또 뭐가 왔습니까? things라고 복수로 왔죠. 우리 앞에 독해하면서 많이 반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명사 공부엔 로직으로 보면은 이 상황입니다. 상황이라는 뭡니까? 하나의 사물이 아니고 여러 개의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이 엮어져 가지고 드러내는 어떤 모습, 그 현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쓰는 겁니다. 상황입니다. 상황. 자, 그래 보면은 피스다크라는 거는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와 같이 아주 암울한 관점에서 상황을 보면 이래 됩니다. Economic globalization. 경제의 어떤 세계화죠. 그죠? 처음에 글로벌리즘이 IMF가 닥치기 얼마 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이게 사회경제적 화두였습니다. 소위 백분 토론, 심야 토론 이런 데 나오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쯤은 이걸 가지고 주제를 놓고 당대의 스카들이니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을 갖다가 전부 다 흐립니다. 뭘 하냐면 전부 beat about bush 하는 겁니다. beat about bush가 뭐였죠? 변죽만 울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글로벌리제이션이나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랬느냐? 아닙니다. 전부 다 회피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IMF가 팍 닥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리즘이 뭐냐를 두고 쓰랑슬레 하면서 이 변죽을 울리면서 이렇게 회피해 나가는 패널들, 농객들의 어떤 그 스킬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당시에는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글로벌리즘은 뭐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네오리버럴리즘으로 이렇게 신자유주의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신자유주의가 사실상 세계 정치 경제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죠. 얼마 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서구 언론들이 자성의 목소리 비슷하게 그냥 신자유주의의 어떤 종식이다, 사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지배, 나쁘게 이야기하면 망령 아래 지금 전 지구촌 인구들이 인류가 사실은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의 현장 어떤 실업의 증가라든지, 그죠?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는, 직업의 어떤 안정성이라 그럴까요? 직업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이후로는 이제 한 부장 정도만 달면은 벌써, 퇴직을 갖다가 염려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경제의 어떤 그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는 오직 컴플렉스, 뭘 갖다가 완성한다. 이건 팩트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what 했죠? 이건 the thing that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우면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 사람이 왔을 때는 the person that 혹은 the man that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복수일 때는 물론 the persons, the people that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what has driven 했죠? 수동이죠. forward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by postmodernism, by individualization 이래 나왔죠. 그죠? 그래 보면 능동으로 이해해 보면은 이 각각이
어쨌든 여기를 향해서 drive forward입니다. 몰고 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자동차 플러스 전치사냐 이렇게 생각해 보다든 이 drive 안에 타동사로서 뭔가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어떤 상황, 국제 정치 경제적 상황이라는 어떤 목적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좀 쉽게 이야기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뒤에 이런 어떤 행위 주체들이 그냥 몰고 간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향해서 몰고 간 그것을 완성한다 이러니까 목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앞에서 했었죠.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뭔가 모더니즘과 반대되는 그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지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by individualization 뭔가 개인주의화죠. 그죠? 개인주의화가 그냥 이 세상을 갖다가 몰아간 그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 것 같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뭔가 굉장히 암울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경제 세계화라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개인주의화가 이 세상을 갖다가 몰아간 그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될 수 있겠죠? 즉 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Namely, 즉 the collapse of modernity. 그러니까 modernity, 우리 모더니즘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뭐 해석적으로는 현대화의 어떤 붕괴다. 즉 이게 modernity의 붕괴를 갖다가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he diagnosis. 자, 이러한 어떤 정치 경제적 현상을 갖다가 진단해 보면 그것이 무엇을 갖다가 딱 가리키고 있다. 즉, capitalism, 그죠? Towards a capitalism without work입니다. 노동이 없는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라 그랬죠, 그죠? 어라 했기 때문에 고유한 자본주의가 아닌 뭔가 변종된 자본주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고유한 자본주의 같으면 부정관사 없이 그냥 캐피탈리즘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전체적 이미지로서 개념으로서 딱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캐피탈리즘이기 때문에 뭡니까? 뭔가 자본주의적인 어떤 체제인데 고유한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른 어떤 변종된 자본주의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가 딱 옴으로써. 근데 그게 뭐냐면 without worker that will create. 자, 노동이 없는데 지금 이 that가 가리키는 것이 worker가 아니고 앞에 나오는 capitalism입니다. 이 변종된 자본주의인데 즉 노동이 없는 이 변종된 자본주의는 will create 뭘 만들어낼 거다. 자, unemployment on a huge scale. 그래서 huge scale 혹은 뭐 large scale 하는데 지금 huge가 왔기 때문에 더 큰 규모로 이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규모의 어떤 실업을 갖다가 양산하는, 그죠? 조장하는 그런 노동이 없는 어떤 자본주의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진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은 뭐 선생님이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대규모의 어떤 실업을 갖다가 조장하는 혹은 양산하는 노동이 없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 형태로 나간다라는 거다. 자, 그래 놓고 다시 설명합니다. The historical association. 이거는 뭐 서로 이렇게 연관되고 융합하고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뭐 융합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 놓고 그래서 between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A and B나 복수가 나오겠죠. Market economy, 시장 경제와 그리고 welfare state,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he Western model, 즉 서구적 모델입니다. That integrated, 뭔가 통합을 하고 그리고 합법화했던, 즉 정당한 것으로 그것을 갖다가 법적이나 혹은 어떤 정서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던 그런 서구 모델들이 뭘 뒷받침했습니까? The Nation State Project of Modernity, 즉 현대화라고 하는 민족 국가라 그랬죠. 이건 앞에 쌤이 잠깐 또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죠? 민족 국가란 용어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래서 민족 국가적 어떤 현대화의 그 계획인 겁니다. 추진. 자,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또 뭔가 그걸 정당하게 이렇게 합법화했던 서구의 모델이 뭐냐 하면은 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받는 겁니다. 하는, 이들 요소 사이의 어떤 역사적인 융합, 즉, 이런 것들이 함께 하나에 어우러져서 어떤 정치,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현대화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국가 단위의 어떤 그 계획, 추진, 그죠? 그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이런 세계 경제화가, 그죠? 이런 민족국가 단위였던 현대화의 이런 계획, 추진을 갖다가, 추진이 결국은 destined to, be destined to죠, 그죠? 뭐할 운명에 처해 있다. break down, 몰락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래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어는 지금 the historical association이 break down, 붕괴될 운명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쭉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즉, 시장경제와 복지국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로 하는 민족국가 단위의 어떤 현대화의 계획을 갖다가 통합하고, 그리고 합법화했던 이러한 서구 모델, 그죠? 서구 모델, 이런 사이에 어떤 전체적인 융합이 어쩔 수 없이 붕괴한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이래 됩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경우라면 별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은데 배경 지식이 없다면은, 만약에 뭐 고등학생 레벨에서 이런데 뭐 학업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본다면은 뭐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지금 historical association이라 했죠.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은, 과거 이제 유럽이라고 있습니다. 유럽이 있으면 이게 중세 절대 왕정 국가 시절에는 보면은 뭐 합스부르크가, 뭐 윈즈가, 부르봉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전역을 이 세력을 가진 왕조들이 다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뭐 합스부르크가에서 뭐 오스트리아 왕도 하고 프레슨 왕도 하고, 심지어는 또 뭐 프랑스 쪽에 가가지고 왕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유럽에 살고 있는 민중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속감 이런 게 없었죠, 그죠? 그냥 왕조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들 통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이나 이런 게 없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죠? 프랑스 혁명이 유럽에 전파한 것이 두 가지를 했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그러니까 뭔가 절대 왕정의 압제에 시달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자유주의의 심리와 동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각 민족 단위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왕조의 어떤 지배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도 한 왕조가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민족 단위로 우리도 민족 단위의 국가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민족 단위로 막 독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등장한 게 이제 내션 스테이트다 이 말이죠. 민족을 단위로 하는 국가다. 그래서 사실 국가라는 용어는 그 이전에 뭐 나라, 칸츄리하고 대비해 봤을 때 역사적으로 좀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그래서 민족국가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서 절대 왕정의 어떤 그 압제에 시달렸던, 거기에서 이제 뭐 계몽주의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 사상적인 어떤 그 발전과 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나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고전학파 경제학, 그죠? 자유주의 경제 이론이 나오죠, 그죠? 아담 스미스나 또 누가 있습니까? 존 스튜어트 밀, 그 뒤로 가면 뭐 리칼도 이래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마켓 이코노미는 자유경제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에서 어떤 권력자들이 통제에 의해 가지고 시장경제를 갖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뭡니까? The invisible hand라 그러죠. invisible hand.
즉 민간에 자유로운 어떤 경제 활동에 맡겨 놓으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 시장의 적정 가격에서부터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갖다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화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그냥 정부나 권력의 어떤 간섭 없이 그냥 민간에게 내버려 두라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어떤 뭡니까? 좀 부작용이라 그럴까요? 또 개인의 능력 차이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뭡니까? 많은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적 이념, 그죠? 이념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서 뭔가 그 현격한 어떤 그 균열을 갖다 보증을 해준다 이거죠. 이 말은 이제 소위 뭐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경제학에서 결국 수정을 거치면서 막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모두 다 민간에 맡겨두었을 때는 많은 어떤 부작용이 있다. 그럴 때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 부작용을 갖다 보증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션 스테이트, 민족국가 단위로 각 국가들이 서로 독립적인 어떤 정치 권력과 달리 말하면 주권을 갖다가 향유하면서 각 국가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족국가 단위로 이렇게 딱 나뉜 겁니다. 나뉜 건데,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민족국가 단위의 뭐 세계 질서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be destined to break down을 했거든. 붕괴된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애매모호해지면서 지금은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주권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정치 경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현대 사회는 이 어떤 바운더리, 경계가 상당히 많이 허물어진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금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하나 요소입니다. 이게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추구했다기보다도 초기에는 그걸 추구했고 지금 완성 단계에서 신자유주의가 휘두르는 가장 큰 무기가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전 세계 자유로운 이동입니다. 과거 쌤이 대학 다닐 정도만 됐어도 민족국가 단위의 이러한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이 만약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어떤 국경선을 넘어갈 때는 국내법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뭐 토지를 갖다가 외국인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 그 법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IMF 이후에 하나씩 다 뭡니까? 허물어지면서 약화되면서 막 들어오죠. 지금 아마 우리 뭐 제주도나 부산의 해운대나 이런 쪽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부동산을 아마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허물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민족국가가 태동하기 이전에 소수의 몇몇 왕조가 지배하던 유럽 대륙이 생각이 나겠죠.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국가 단위로, 민족국가 단위로 가지고 있던 주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유효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희석이 되면서 다시 세계를 지배하는 소수의 그룹들에 의해서, 유럽만 보면요. 그룹에 의해서 다시 통치되는 그 이전 시절로 이렇게 환원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쌤 생각에는. 결국 역사란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그린다라고 했죠. 그죠? 자, 어쨌든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주의화는 뭐냐? 개인주의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런 민족국가가 태동하기 이전에는 어떤 소속감이 있었습니까? 이게 개인주의 반대가 전체주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민족국가, 내션 스테이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왕조가 몇몇 왕조가 유럽 대륙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이 밑에 있던 민중들은 소속감이 없었습니다. 즉 뭡니까? 각 개인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각 개인으로. 그러다가 민족국가가
태동하고 성립이 될 때는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민주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국가가 복지국가를 복지국가의 어떤 그 실현을 통해 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죠? 주체인 나를 갖다가 최소한 옛날같이 그렇게 져버리지는 않을 거다 하니까 더더욱 국가에 대한 충성심, 우리 앞에 내셔널리즘도 했죠, 그죠? 내셔널리즘이 고양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어떤 세계 정치 경제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무력으로 두드리 패가지고 쉽게 말을 듣게 했지만은 지금은 경제력으로 이 세계를 갖다가 어쨌든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은 이런 민족 국가 단위의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EU가 나왔죠. 유럽연합. 이 한 현상입니다. 좋은 말로 경제적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화폐를 단일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다 그 슬로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근데 지금 EU가 다시 이렇게 유럽 공동체로 지금 변모하는 모습은 이 민족국가 내션 스테이트 단위의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허물어진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의 세계화가 되겠죠. 그럼 인디비듀얼리제이션 뭡니까? 민족 국가의 어떤 성원, 소속된 성원이 아니라 그냥 지구 공동체의 한 개인일 뿐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각계 전투,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를 쳐줄 내션 스테이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 중간 단계쯤 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달리 이야기하면 해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데리다입니까? 쌤 요즘 하도 현대 철학자들은 이름도 어렵고 또 주장하는 내용도 어렵게 해가지고 잘 안 봅니다. 근데 어쨌든 해체주의라 그러죠. 해체주의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족국가 이 어떤 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현대 사회로 이어져 오던 어떤 사회의 어떤 기반이 되는 이데올로기나 혹은 사회적인 어떤 행태나 관념 이런 것들을 허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모더니즘 그래서 아방가르가 어떤 의미였다. 뭔가 이 사회를 갖다가 개혁하고 그죠? 예술을 통해 가지고 근데 개혁하는 게 개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죠. 뭔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 대전 이후로 더더욱 융성했다가 2차 대전 이후로 무너지면서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신자유주의로 오면서는 이제 모더니즘은 정말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상당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 정도 하고요. 예를 돕기 위해서 한다는 게 좀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뒤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막스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경제구조, 하부구조인 경제구조가 정치 사회의 어떤 상부구조를 갖다가 어쨌든 지배한다라기보다도 그 토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Instead of focusing on 무엇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뭡니까? The movement of spirit 뭔가 정신 활동입니다. 즉 정신 작용입니다. As the 뭐로서 guiding 지침이니까요. As the guiding force of development 뭔가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혹은 그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어떤 지침 동력으로서 정신 활동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즉 정신적인 요소가 뭔가 development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가장 주요한 동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스는 어디에다가 내가 concentrate on이나 focus on이나 같죠, 그죠? tautology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동어반복할. The conflicts between different forms of economic organization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경제 조직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경제 조직 사이의 어떤 갈등입니다. 이도 복수가 오죠, 그죠? 단순한 추상명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갈등의 어떤 단면들입니다. 갈등적 현상에다가 막스는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뭐다? 뭔가 디벨롭먼트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 동력이다. 원동력이다. 이래 되겠죠. 자, these forms. 자, 이러한 형태. 여기 나오죠. Forms of economic organization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스가 주장하기를 이러한 경제 조직들은 determine 결정을 하는데 뭘 결정을 하느냐? The power 어떤 파워냐면 to control their lives that each generation has 이래 됩니다. 그래서 각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각 세대가 영위하는 어떤 삶이죠, 그죠? has their lives니까 영위하는 삶을 갖다가 통제 또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결정한다. 즉, 각 세대의 생활의 어떤 존재의 근거와 그 방식까지도 결정한다. 그리고 their access, 이 각 세대들이 어디에? wealth, 즉 부에 접근하는 것까지. 즉, 어떤 사회적 부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뭐 성취하느냐 아니면은 그게 접근하지 못하고 루즈가 되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도 결정하고 and the freedom they experience. 그들이 경험하는, 누리는 자유까지도 결정한다. 뭐가? 이게 different forms of economic organization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는 conflicts를 했는데 여기는 왜 organization을 했느냐면은 이러한 어떤 갈등 현상, 투쟁 현상의 어떤 결과물로 어떤 성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the economic order. 자, prescribe라고 했는데 여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처방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전에 먼저 뭔가를 규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제적 질서가 뭐를 갖다가 규정하느냐 하면은 the conditions of life for individuals. 그죠? as well as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자, 어떤 여건들 여기 또 나오죠. 그죠? conditions of life for individuals. 각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다가 결정을 해. 이런 경제 질서가, 즉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지배적 경제 주체에 의해서 인간의 삶의 어떤 여건들이 미리 결정이 되고, 또한 뭐다? determining. 지금 사실은 여기서 as well as 이렇게 나오면 지금 평행구조면은 prescribes하고 determining이 거의 같은 의미죠. 그죠? 결정한다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determines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어떤 문법일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걸 뭐 전치사로 보고 그냥 ing로 써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determining what sorts of civil institutions a society can support. 요거는 요까지가 목적어입니다. 자, 어떤 종류의 시민 조직이겠죠. 그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시민이 아니고 이건 civil,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모르니까 그냥 a society라는 겁니다. society 나와도 반드시 the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회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겠죠. 그죠? 기구들의 종류까지도 결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개인의 삶이고 이거는 사회 전체, 사회의 어떤 조직적 삶이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어떤 사회단체들이 있으면 그 사회단체들 중에 어떤 사회를 갖다가 공권력이 그 국가가 지원할 것인가 혹은 사회가 지원할 것인가를 이 경제 질서가 결정한다 이런 말이죠. This is not to say. 자, 근데 이게 뭐 꼭 이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That life is entirely predetermined by economy. 즉 인간의 삶이 경제에 의해서 완벽하게 사전에 결정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인간이 빵만으로 살 수 없듯이 많은 어떤 종교를 찾고 예술을 찾고 그죠? 하는 것들은 결국 경제 활동, 경제적 어떤 환경 속에서만 결정되는 거 아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is, however, 하지만 is to acknowledge. 뭔가를 갖다가 인정하는 거다. 뭘 인정하는 거다? The important effects. 중요한 여러 가지 또 복수가 나오죠. 그죠? 영향들입니다. That wealth can have across generation. 자, important effects인데 that 하고 wealth can have effects. 지금은 on이 아니고 on 대신에 across로 쓴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웨alth라는 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가 각 세대에 걸쳐서 미치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영향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다 이랬는데, 이 웨alth는 뭘 대신했었겠습니까? economy입니다. 즉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경제적인 어떤 질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웨alth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인간의 삶이 전적으로 뭔가 경제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요소가 전 세대에 걸쳐서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의 중요성, 그 중요한 영향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across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또 복수를 썼죠. 안을 쓴데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게 복수기 때문에. 근데 across를 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표현을 알면은 이제 이 표현을 알면은 여러분들 좀 쉬워지죠, 그죠? across the world. 그래서 그 all of the world 혹은 all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around the world 이렇게 할 때 all of the world는 뭔가 이렇게, 이거는 all of는 뭔가 평면으로 느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덮고 있다 이런 의미고, all around the world는 둥그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across the world는 이렇게 할 때 다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뭐 전 세계 다 이래 해석이 되지만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죠, 그죠? 이게 지금 across 했을 때는 상당히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 걸쳤어. 뭔가 물질적인 것이 미칠 수 있는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워낙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죠?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 글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뭐 정치 어떤 선동가나 투쟁가라기보다는 그냥 철학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을 이끌어간 건 이제 뭐 정치가인 뭐 레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내용이 이어지면은 쌤이 또 하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독해 실전에서 아마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독해 실전에서 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